땐 몰랐어. 근데 이제 딱 슥. 그리고 제가 최근에 슈퍼바이저가 그걸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너네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바로 옆에서 다른 애를 또 물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I wanna leave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이 잠깐만. 우선 내가 먼저 말했거든. 몇 번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베이비시팅 서비스. 굿모닝.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출근하면, 오늘 출근하면 롱위켄이에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며칠 전에 비 오더니, 어제랑 엊그제 비 오더니 날씨가 맑아졌어. 소비야, 언니 다녀올게. 손. 네, 이제 저 퇴근하고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롱위켄이거든요. 다 돌아오는 월요일이 홀리데이여가지고 쉬어요.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그래서 이번 주 고생한 만큼 좀 잘 쉬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조금 바빴는데 제가 생리통 때문에 아프기도 했고, 저희 8월 말에 그레듀에이션이 있어서 프리스쿨 애들이 졸업하면서 토들러 반 애들이 그 반으로 올라가고, 저희 반 애들이 토들러 반으로 올라가고, 저희 반에 새로운 애들이 오면서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심지어 애들이 뭐 수족구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계속 아파가지고 막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진짜 바빴는데, 이제 저희 반에 있던 애들이 오늘부터 이제 다른 반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한 애기 엄마 아빠가 와서 카드를 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애기 너무 잘 봐줘서 고맙고, 너무 헤어지는 게 아쉽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반에 오늘 새로운 애기도 있었거든요. 놀이터에 이렇게 위험한 게 많해요. 그럼 제가 그것도 딱 다 주워가지고 또 막 버려야 되는데, 제가 막 걔는 막 계속 이거 위험하고 저거 위험하고 막 줍다가 버리는데 카드까지 버린 거예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 버릴 땐 몰랐어. 근데 이제 딱 쓱 돌아서 손을 보는데 손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런 짓은 하지. 설마 쓰레기통에 호로록 가서 쓰레기통을 딱 열었는데 거기는 바로 뺐는데, 그 순간 그 카드를 준 엄마 아빠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뭐 말을 못하겠고 그랬거든요. 엄마 아빠 다 봤을 거예요. 버린 것도 봤고 다시 주운 것도 봤을 텐데,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아무튼 요즘 진짜 바쁘고 아마 다다음 주까지는 계속 새로운 애들 오고 이래서 바쁠 것 같아요. 끝까지 쉬어야 돼. 거품 그렇게 많았어? 산책하자.
살짝 이게 좀 아침에 쌀쌀하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법이랑 산책을 못 가서 오늘은 꼭 같이 가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뒤에 뷰가 뭔가 예쁘네요, 오늘. 생리를 시작해서 얼굴도 붓고 손발도 붓고 아주 퉁퉁 부었어요. 오늘은 베이비시터를 해주러 가는 날이거든요. 한번 오늘 그 썰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제가 요즘 카페인을 끊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믹스 커피가 땡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동서식품에서 이제 커피를 슈퍼에 납품하시는 일을 했었어요. 제 친구들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먹는 믹스 커피도 따라 먹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서 조금씩 먹기 시작했던 게 이렇게 달달했던 걸 왜 그때는 맛을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또 카페인을 줄이고 있으니까 아주 간혹 먹고 있습니다. 벌써 9월이더라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최근에는 새학기가 이제 좀 다가오니까 바쁘기도 하고 하여간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9월이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교사분들이. 한국은 3월이 제일 바쁘죠. 근데 여기 9월이 제일 바쁘답니다. 왜냐면 이제 9월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8월에 아이들이 졸업하고 9월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뭐 다들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존에 있던 애들이 올라가는 건 적응하는 게 좀 빠르거든요. 새로 애들을 받아서 적응시키는 건 꽤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슈퍼바이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가 된 썰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슈퍼바이저가 됐다 이러면 되게 멋있다, 나도 언젠간 꼭 저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멋지거나 막 그런 스토리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오래 그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케이스고, 이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원래 토들러 반에 있다가 인펜트 반으로 옮겨갔는데 그 인펜트 반의 선생님이 저를 포함해서 4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 분 선생님 빼고 반복을 했었고, 그리고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한 분 선생님은 거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부모님이랑 연락을 하고 부모님에 대한 그런 컴플레인들을 제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 선생님이 슈퍼바이저였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어느 순간 그 제네럴한 사람들 미팅에서 코-슈퍼바이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들이 감투를 그냥 씌워주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선생님이 다른 반에
옮겨가면서 저한테 너한테 슈퍼바이저를 제안할 건데 돈을 올려주겠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을 옮기는 게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저도 한국을 갔다 와야 됐고 그래서 그냥 뭐 아닌가 보다 그냥 뭐 미뤄지나 보다 그러다가 방학하기 전에 저희 센터가 오너가 상주에 있는 센터잖아요. 저희가 레시오가 만약에 막 떨어지면 가끔 막 짜증내고 화를 내거나 그 선생님을 빼서 뭐 다른 일을 시키거나 막 그런 일들이 가끔 종종 있어요. 근데 특히 저희 반이 그 딱 출구를 맨 처음에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반이 저희 반이니까 항상 저희 반에 뭐라고 하고 저희 반이 인펜트 반이다 보니까 사실 1대4가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3으로 맞춰주고 있어요. 그냥 오너 출근하자마자 저희 반에 와서 너네 반 왜 레시오 10명 이한데 선생님 4명이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하는 거를 그냥 제가 요즘 오너가 좀 힘든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요즘 심적으로 좀 힘든가 보다 내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게 더 심해지는 거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래도 좋게 얘기했어요. 그냥 솔직히 내가 여기 일을 하는 거 즐겁고 재밌긴 한데 사실 힘들 때도 많다 막 이러면서 특히 우리 반의 선생님도 많이 바뀌었었고 솔직히 새로운 애들도 진짜 많은데 우리가 컴플레인 걸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너가 우리 반에 레시오 애들이 많이 안 올 때마다 우리 반에 와서 뭐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좀 우리한테 상처가 되고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가 오자마자 매번 우리 반에 와서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기회조차 주지 않지 않냐고 얘기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우리 반에 와서 따져서 얘기를 하지 않니? 우리 다 기분이 나쁘고 우리가 언프로페셔널한 그런 교사가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받는다.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막 와서 막 선생님들한테도 막 너네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선생님들이고 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자랑스럽고 어쩌고 막 칭찬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좀 업앤다운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오너가 요즘에 이렇게 최근에.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어.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 반 애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문제 행동 있는 애들 되게 많았는데 물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지만 좋게 말하려고 애쓰고 힘들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와중에 딱 방학 전날 일이 터진 거예요. 방학 전날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애들이 별로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 명이 안 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 한 명이 혹시 그날 쉬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만약에 쉬어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쉰다고 하면 저희 오너가 쉬게 둘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반에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서 쉰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 거짓말 하는 게 조금 눈치도 보이고 뭔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쉬어도 된다고 해서 쉬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날 예상치 못하게 안 온다고 했던 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버레시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너한테 전화해서 우리 오버레시오다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너가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선생님 네가 쉬게 했냐 이러는 거여서 나한테 아파서 쉰다 그랬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는 그렇게 입을 맞췄으니까. 근데 아니 자기는 제이가 괜찮다고 하면 쉬라고 했는데 너가 괜찮다고 해서 걔가 안 나온 거 아니냐면서 어쨌든 제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좀 1차적으로 뭔가 멘붕이 오고 두 번째로는 안 온다는 애가 왔는데 그 애가 엄청 애들을 물고 막 그렇게 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진짜 등원하자마자 1시간 안 돼서 애를 3명을 물었는데 걔가 무니까 다른 애들도 다른 애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사건만 6번이 있었던 거예요. 1시간 안에 1시간.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억장이 진짜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면서 아니야 괜찮아 제가 스스로 하면서 아기를 물린 애 팔을 얼음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 괜찮아 했는데 바로 옆에서 이러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다른 애를 또 물어버린 거예요.
다른 애가. 거기서 이제 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제가 막 엉엉 울었어. 엉엉 울었어. 엉엉. 그랬더니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선생님도 막 달래주고 괜찮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와서 일도 대신 해주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아, 나 진짜 이 일 못 해먹겠다. 매번 오너는 내 탓만 하지, 나는 너무 힘들지. 어쨌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겠다. 차라리 그냥 베이비시팅이나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영주권 나오면 그때 저거 할까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막 그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제가 이제 아, 나 오늘 일 못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희 전체 슈퍼바이저, 이제 거의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오너가 매번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 너무 지쳤고 나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I wanna leave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집에 가고 싶다는 의미로 I wanna leave now 이렇게 얘기했는데, 슈퍼바이저가 그걸 듣고 너 그만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니야 제이, 막 그만두는 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 지금 모르겠다고, 진짜 너무 힘들고 오늘 하루도 너무 충격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매니저가 막 저를 막 달래주면서 아, 우선 너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잠깐 쉬다 올래?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내가 대신 그 방 가서 커버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저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일을 했는데, 그 슈퍼바이저랑 그 매니저랑 얘기했을 때 저한테 내가 이 얘기를 대신 너 대신에 그 문호한테 얘기해줘도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생각해보고 다 정해지면 얘기를 할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할 걸 정해놓고 얘기해야겠다 이거였는데, 그만둔다는 마음을 정하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슈퍼바이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반에 오더니 슈퍼바이저로서 이거에 대해서 오너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다. 근데 오너가 우선 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막 그러면서 이 허그를 꼭 전해달라고 했어 이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알겠어, 내가 이따가 전화를 할게 그냥 이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그동안 쌓아둔 거를 다 말하려고 다 써놨거든요. 막 너는 이랬고 저랬고 저쨌고 나는 너무 힘들고 어쨌고 막 이렇게 다 써놨는데, 써놓고 딱 얘기하려고 딱 전화했는데 오너가 제이 잠깐만, 우선 내가 먼저 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둔다는 얘기를 안 하게 하려고 선수 친 것 같아요. 다 칭찬의 그런 말들이 딱. 그러면서 나는 방학이 끝나면 모든 엄마들이랑 선생님들 앞에서 너가 슈퍼바이저가 됐음을 다 어나운스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그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했던 게, 슈퍼바이저가 되면 돈을 한 번 더 올려줘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얘기를 일부러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돈을 올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 돈도 올려줄 거고, 그냥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말을 다 한 거죠. 그래서 돈 올려준다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그래서 내가 알겠어. 근데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런 부분이 난 너무 힘들었고 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번 블레이밍 하는 느낌을 받는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슈퍼바이저가 된 거지, 이게 얼떨결에 된 슈퍼바이저지 정말 행복하게 된 슈퍼바이저 이런 게 아니라서, 사실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 영주권이 나오면 그래도 빨리 떠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너랑 같이 일을 한다는 거는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슈퍼바이저가 된 그런 썰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번 주는 롱위켄드라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저희 센터에 다니던 애기 엄마 중에 한 명이 베이비시터를 되게 급하게 구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쉬는 이렇게 롱 위켄은 잘 안 하는데 너무 급하게 구하고 있는 것 같고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냥 거기를 잠깐 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시부터 6시까지 봐주기로 했는데 그 애기가 낯을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저를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랑 그렇게 사실 친했던 아이는 아니어가지고 저랑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봤거든요. 그 간단하게 베이비 스팅을 제가 몇 번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베이비 스팅 썰을 들려드리자면 가끔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엄마들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혹시 베이비 시팅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잠깐 해주는데 베이비 시팅 시급이 보통 23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22불에서 많게는 24불? 근데 그게 아이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23불을 한번 23불 이야기를 하시거나 24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나 이 금액 받고 싶어 이야기하면 엄마들이 막 내고 하지 않아요. 엄마들은 그냥 알겠어 그 금액 맞춰줄게 이렇게 해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 아닌 이상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얼마 줄까? 내가 얼마 주는지 어떻게 물어보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웬만한 엄마들은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얼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은 엄마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10몇 불 주고 이런 곳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10몇 불은 진짜 여러분 차라리 그럼 일 안 하고 쉬는 게 나아요. 만약에 연락이 오신다면 아마 먼저 샐러리 얘기를 할 테니까 샐러리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베이비시팅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는 저녁에 주로 많이 했는데 저녁에는 아이들 재우고 그냥 애들이 잘 자는지 봐주는 일만 했어요. 그 일을 하고 23불 받았습니다. 심지어 데리러 오시고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가는 건 제가 낮에 가는 건 처음이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낮에 가는 건 갔다 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네, 모든 분들이 여기 와서 잘 적응하셔서 네, 즐거운 교사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슈퍼바이저도 되셔서 돈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